함께하죠. 알쏭달쏭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와 함께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혜인입니다. 예, 교수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솔직하게 네. 대답해 주셔야 돼요. 네. 심리학을 공부하시게 된 게 정말 심리학에 관심이 많아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성적 맞춰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매우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원래는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었거든요. 공대 언니셨어요? 네. 그러다가 심리학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갔기 때문에 정말 하고 싶어서 갔습니다. 야, 그러셨구나. 네. 제 주변에 공대 오빠, 공대 언니들이 다른 데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네요. 정민 교수도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공대 오빠 출신입니다. 그러시군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자, 오늘은 주제가 유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유행 민감하죠, 요즘요. 네. 네,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에게 유행이 가지는 의미를 좀 알아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예. 사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커피숍을 간 적이 있는데요. 그곳 직원이 눈 두덩이부터 볼까지 좀 약간 심하다 싶을 만큼 붉은 컬러의 섀도우랑 볼터치를 연결해서 바른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 속으로 이번 시즌 메이크업은 뭔가 정리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메이크업이 발레 코어룩이 유행하게 되면서 발레리나들의 가녀린 청순함을 아련하고 울먹울먹하는 느낌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별걸 다 합니다, 별걸. 그러니까 발레리나들은 우리가 봤을 때도 뭔가 유약하고 연약하고 갸녀리고 이런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평소에 표현하고 싶다 이런 것 같은데, 야, 이런 것까지 가는군요, 유행이.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저는 저렇게 눈가를 꼭 붉은 빛으로 물들인 이들이 안타깝지만 앞으로 좀 한동안 많이 보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개인적으로는 메이크업을 하면서까지 저렇게 꼭 눈을 빨갛게 하면서 울어야지 될까? 그리고 울고 있는 모습을 하는 여성이 좀 정말로 아름다운 것인가? 그리고 그런 어떤 것이 또 청순함과 가련함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맞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하게 되었어요.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환경의 영향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 이 유행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가져왔어요. 근데 또 그냥 하면 재미가 좀 없을 것 같아서요. 레밍이라고 하는 새로운 친구에게 좀 비유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레밍이 그 뚱뚱한 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레밍은 저기 북유럽에 있는 스칸디나비아 지역이나 툰드라 지대에 서식하는 나그네 쥐라는 별명을 가진 들쥐인데요. 한 3, 4년마다 크게 증식을 해서 이동을 합니다. 임신 기간은 약 한 20일 정도 되고 한 번에 2마리에서 8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를 낳고 2시간 후면 다시 또 임신이 가능해서 폭발적으로 번식을 하는 동물입니다. 그렇죠. 이게 토끼는 귀가 이제 쫑긋하잖아요. 네네네네. 귀 짧은 토끼 닮았다고 보시면 되는데 토끼하고 비슷해가지고 번식력도 엄청나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사실 근데 이 레밍이 유명한 것은 이 번식력 때문이 아니라 집단 자살 때문이거든요. 예, 저도 알아요, 이거. 이게 3, 4년마다 수만 마리의 레밍이 바닷가 절벽에서 떨어져서 집단 자살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집단 자살을 하는 게 엄청난 번식력을 좀 이렇게 낮춰서 이 먹이 구조의 불균형을 좀 해소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거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지고 그랬었죠. 맞습니다. 이유가 어떤 거죠? 네, 어떤 한 연구에서 레밍은 굉장히 지독한 근시라서 먹이를 찾아서 집단이 이동하는 가운데 벼랑 끝에 도달해서 바다를 아주 작은 강이나 호수로 알고 앞에 가는 레밍이 뛰어내리면 뒤따라가는 레밍들도 덩달아 뛰어내려서 마치 집단 자살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앞에 사람 하면은 다 따라하는 걸 그래서 레밍에 비유를 하시는 거군요. 네, 또 다른 연구에서 레밍은 3, 4년에 한 번씩 집단으로 이동을 하는데 무리 본능이 있어서 어떤 한 마리가 막연히 어느 방향으로 가면
다른 레밍들도 무조건 달라붙어 뒤따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레밍은 곡선으로는 움직이지 못하고 직선으로만 움직여서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게 예. 무리지어 가기 때문에 벼랑이 나타나도 멈추지 못하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죠. 뒤에 따라오는 레밍들도 당연히 멈추고 싶어도 뒤에서 또 밀고 들어오니까 정지가 불가능해지는 거고요. 아니, 어찌 보면 좀 불쌍한데. 아니, 자기 마음대로 몸을 조절을 못하는 거니까. 불쌍한데,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유행 무작정 따라하는 걸 레밍에 비유한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맹목적으로 남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레밍 효과, 레밍 신드롬이라고 부르고요. 예. 이 레밍 효과는 심리학에서 인간들이 군중 심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설명할 때 사용해서 쓰곤 합니다. 또 레밍 효과는 선천적인 심리적 현상이면서 생존 본능에 따라서 무리해서 이탈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유행을 따라간다는 게 도태될까 하는 두려움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이죠. 네. 내가 이 무리에 소속되지 않게 되어져서 무리로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게 되면 무리는 나를 잊혀지는 어떤 존재로 보게 될 테니까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어떤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레밍의 그런 어떤 집단적인 모습하고 사람들의 군상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도 비교할 대목이 있겠습니다. 그죠? 네, 마치 이 레밍이 내가 유행을 쫓아가거나 따라가지 않는다. 내가 너무 개인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딱 하는 거죠. 레밍 스스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판단을 해서 집단 속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이 군중 심리의 지배를 받지 않고 행동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집단 속에 있을 때 군중 심리의 지배를 받게 되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좀 서슴지 않게 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렇겠죠. 예. 네, 어떤 무리의 현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된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좀 삐딱해서 그런지 남들 다 하면 오히려 안 하는 편인데. 그러면 이렇게 조금 유행에 뒤떨어진 그런 사람으로 보여줄 확률이 매우 높아지죠. 아니요, 저는 제가 유행을 만들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휩쓸리기 마련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런 레밍 효과는 자신의 가치관이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또 주위 눈치를 너무 많이 보거나 혹은 스스로의 삶의 방향을 잘 모르거나 할 때 특히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게다가 나이가 어리거나 친구들이 무리해서 벗어나는 상황이 두렵다면 먼저 나아가는 앞사람을 쫓아가지 않을 만큼 사실 그렇게 담대한 사람을 찾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어린 경우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나이 들어도 자존감 낮은 사람은 그럴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또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좀 잘 뭉치는 민족성이 있기 때문인지 어떤 무리에서 빠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의 방식이 좀 다르고 가고 싶어하는 방향도 다르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가는 방향과 나의 방향을 좀 무턱대고 비교하거나 따라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각자 가려고 하는 방향, 가는 속도를 본인에 맞게 설정해야지 되는 거죠. 남들과 좀 다른 방향이라고 해도 만약에 좀 나에게 이건 좀 늦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본인에 맞는 속도로 좀 달린 새로운 레밍이 좀 되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좀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상상을 했거든요. 레밍 무리들이 절벽을 향해서 막 수천 마리가 쫙 가고 있어요. 네. 거기서 한 마리만 톡 튀어나와가지고 자기 갈 길 가고 있는데 안 어울리는데. 그렇죠. 자, 오늘 레밍 효과 소개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사실 제가 이 유행과 레밍 효과를 소개한 이유는 인간이 사회라는 환경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크게 가치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마냥 특정한 어떤 부분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면 상당히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몇 주간 제가 사회의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나 범죄와 관련된 내용들의 심정인 측면들을 계속 전달드렸어요. 예.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만약에 이번 시즌 메이크업이나 패션의 한 측면 정도라면 아무런 무리가 없겠죠. 그렇지만 인간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부분이라면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범죄들이 일어났는데 안타깝게도 모방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레밍을 데려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레밍 효과 이야기한 김에요. 하나만 네. 더 여쭤보겠는데 네네. 미디어라든가 언론 또는 그 상업적인 광고 같은 데서 이런 유행이라든가 또는 말씀하셨던 그런 부정적인 사회 현상을 뭐 의도적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걸 갖다 만들어간다라고는 혹시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유, 물론이죠.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또 한편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어떤 측면이기 때문에 예. 만들어서 유행을 선두해야 새로운 또 경제 활동이 일어나잖아요. 네. 또 그들에게 하지 말아라 할 수도 없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생각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메이크업이나 패션 정도라면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 정도라면 괜찮지 않다면 되고요. 예. 그렇지 않다면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알쏭달쏭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